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막 우렁차죠. 네, 이 새벽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울리면 그 위아래집에서 전혀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나름 방음 장치가 잘 돼 있는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네, 결국 그는 비둘기였죠. 네, 매둘기에서 약간 제가 비둘기의 모습을만 보여주면 시장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죠.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가장 쓸만한 브레이크,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가 드디어 오늘 걸렸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반가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 브레이크의 파워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이제 중요한 건 연속성. 이제 두 번째 브레이크는 이제 13일이나 이제 CPI 발표가 있겠죠. 네, CPI 발표에서 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면 9월, 10월 그 X 같은 장, 정말 변태적인 장에서 10월은 그나마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 이런 장으로 변질을 할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오늘 뭐 특별히 논할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 0.67, 나스닥 1.64, S&P 500 1.05. 오늘 나스닥의 핵심은 AMD였다. AMD가 어제는 장 마감 후에 빠졌는데 오늘은 치고 올라오면서 AMD가 물론 뭐 FOMC 회의도 있었지만 AMD가 시장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우리 AMD 주가를 보면 10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99달러까지 90 몇 달러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나마 이제 겨우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9.59%나 상승을 하면서 오늘 HBM 관련주들, 네, 그동안 HBM 너무나 노래 부르면서 잘 버텨오다가 최근에 막 무너졌는데, 최근에 키움발 미수 사태 이런 거 사태로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정말 거기에 걸리면서 한미 반도체도 52,000원대까지 무너져 내려왔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큰 희망을 준 거죠. 이게 정말 큰 오늘의 투자 키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OMC보다는 더 좋은 거다. AMD는 전일 장 마감 짓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 EPS가 70센트였는데 68센트를 예상했는데 이거보다는 잘 나온 거죠. 매출은 58억 달러, 예상 57억 달러, 전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61억 달러를 제시해서 시장은 63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거보다 적게 이제 가이던스를 주면서 이게 완전 시장이 이제 박살이 났는데 4%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정규장에서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일단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매출 전망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는 것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연준의 금리 동결을 일제히 랠리한 것도 AMD의 폭등에 일조를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AMD의 실적을 이제 다시 뒤집어서 해석을 한 거죠. AMD의 실적 주가 10% 상승은 오늘 HBM 관련주들을 거의 5에서 10% 정도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간단히 봅시다. 패드 기준금리 5.25에서 5.50 유지, 2회 연속 동결. 내용은 뭐 강하게 이야기, 매둘기적이었죠. 근데 비둘기의 모습을 확실히 강하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잡히고 있다. 미 재무부 4분기 국채 발행 98억 달러를 줄였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3분기는 1,300억 달러였어요. 1,300억 달러였는데 이번 4분기는 1,120억 달러로 좀 발행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10월 ISM 제조 PMI 지수가 46.7을 가면서 위축세가 아주 심화된 모습이 나타났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배드 뉴스지만 FOMC에는 굿뉴스로 다가왔습니다. 10월 ADP 민간 고용료 11만 3천 개, 11만 3천 개죠. 시장은 13만 개를 예상했는데 11만 3천 개로 이제 고용도 축소돼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하는 키포인트가 됐다.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었죠. 네, 좋은 날입니다.
국제유가, 연준 금리 동결, 재고 증가에 하락을 했다.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80.88. 운 좋게 7점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80.88로 아깝게 하락을 해서 재고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슬로우다운 하는 것은 유가 상승을 끌고 내려온 거죠. 또 하나 큰 이유는 제가 이야기했죠. WTI는 선물이 70%이고 현물이 30% 시장으로 돼 있다. 이 선물을 가지고 노는 것은 미국 IB들이 가지고 논다. IB들, 뭐 골만삭스라든지 JP모건 이들이 연말에 들어오면서 이익을 실현을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가격이 빠진 거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저는 오히려 선물 쪽에서 이익 실현 연말에 헤지펀드들이 문을 닫으면서 WTI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이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에 석유 팔지 마라. 이란은 사우디하고도 대척점인데 시아와 순니의 큰 양대 산맥인데 이스라엘 전쟁은 이미 게임은 기울었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스타일로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으면서 다음에 중동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고 마무리를 할 거냐,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힘의 균형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막 이렇게 힘의 균형이 비등비등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데 문제는 한두 번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의 반격은 있을 것이다. 뭐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항상 대꾸받고가 있는 거죠.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여기서 항복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뭔가 한 번 더 반격은 있을 것 같다. 세계중앙은행 올 금 매입량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있다.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백악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정치 게임이다. 똑같이 지원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산 똑같이 더 달라. 이렇게 공화당에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는 106.53 오히려 더 상승을 했어요. 0.04% 106.535 이게 이제 103 정도까지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YCC 이러한 영향들이 생각보다 더 강하지 않은 것. 일본 엔화가 약세로 돌았으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어제 거의 다 살짝 약세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달러 강세로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우호적이었던 것은 미 국채금리가 폭락을 했다는 거죠. 2년짜리 11.5bp 4.956 10년짜리 4.76 다시 한번 보면 2년 국채금리 4.956 11.5bp 하락 10년짜리 4.764 11.3bp 하락 20년짜리도 9bp 30년짜리도 7.6bp 결국 금리 하락이 오늘 주가 상승 브레이크 역할을 확실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요 주가들은 뭡시다. 테슬라는 2.4% 상승 205.66 어제 에코프로 때문에 난리가 났죠. 60만 원이 깨져서 내려왔는데 오늘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 다치거나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은 인정. 두 번째는 이제 가격 밴드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50만 원이 바닥이냐, 60만 원이 바닥이냐, 아니면 40만 원이 바닥이냐. 이것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일단 어떻게 경쟁률이 들어올지 3일까지니까 내일까지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있는데 그 경쟁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향후에 수요 가격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커머더티 재화에서 스페셜티 재화에서 커머더티 재화 일반 재화를 했을 때 가격은 무조건 하락이죠. 우리 2차전 핸드폰도 초창기에 우리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초창기 20% 보금줄까지는 가격이 애플이 엄청 아주 크게 오르죠.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기어버리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특별한 제주 용 빼는 제품이 나와도 일단 초창기에 보급률이 10에서 15%까지는 0에서 15%까지 상승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부 커머더티 재화가 된다. 시장에서 기여하지 않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이다.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애플은 1.91% 상승, 엔비디아 3.79. 우리 엔비디아 제가 $400 떨어지면 무조건 사라라고 제가 스터디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버팁니다. AMD, 엔비디아, HBM 오늘 가격 상승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라인 릴리는 0.66%밖에 상승을 못했네요. TSMC 1.59, 마이크론 테크놀 3.78. 네, 역시 반도체가 시장 상승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명약 관합니다. 메타도 2.71%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0.48% 상승했네요. 34,000달러.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얼마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그건데 저는 이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구름대의 다음 위에 구름대가 2,400 정도에 걸려 있는데 이 2,400 정도가 이번 반등장, 기술적 반등장의 맥스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2,400을 계속 지키면서 옆으로 기면은 내년 기대감으로 연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2,400을 천장으로 해서 무너질 확률이 있는데, 일단 시장은 반등의 가장 핵심은 2,400이다. 이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좀 누립시다. 네, 우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좀 누리면서 장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